자, 공부합시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뭐 당연히 겨울이니까 추워야 되는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뭐 추워지니까 저도 좀 움직이는 좀 그러네요. 근데 이럴 때는 뭐 어디 뭐 움직이기 그러니까 공부나 해야죠. 자, 그러면서 자, 세법. 자, 오늘은 페이지 빨리 안 쳐지지네요. 29페이지. 뭐 3번의 용어에 과세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뭐 11, 12월 달 과정은 뭐 테마가 커큐럼이 인문 과정이죠. 그래서 뭐 진도 그렇게 큰 걱정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기본서인데 많은 내용들이 막 넘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도 그렇고 취수로 그렇고 좀 기본 짚할 내용들만 하면서 이제 1월달, 3월달 과정 가서는 기본서에 나온 내용은 거의 100% 다시 더 짚어드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 되니까 수업에서 왜 갑자기 교재가 넘어가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 있으니까. 자, 29페이지 과세 기간 봐보죠. 분필도 추운가 봐요, 갑자기. 얼었어, 얼어. 자, 조세에 있어서 지금, 영어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나왔죠. 기간. 그 다음에, 한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기한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어느 법이든 기간이라든가 기간은 많이 나오죠. 그럴 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점까지를 기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법을 정리하면서 이 기간에 있어서 과세 기간을 좀 관심을 두는 것이고, 공부를 할 때 그러면 기한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한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법 공부를 좀 관심을 두는 게 특히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자, 이래서 이제 그래서 과세 기간 이제는 우리 국세 기본법 중에 제가 프린트 드려봤지만 국세 기본법에 딱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 기간이란 과세 요건이 4가지가 있죠.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4번째 세율. 그럴 때 3번째가 과세 표준이죠. 그럼 과세 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과세 기간이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수량이 있는데 이 과세 표준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 계산되는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용어적으로 보면 이 과세 표준 자체의 용어도 기초잖아요. 뭘 계산하는데?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면, 그러면 과세 기간이란 이런 과세 표준 계산이 되는 기간,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세 기간에서 관심 든 세금은 많이 있지만은 소득세만 관심을 두면 됩니다. 확정했지만 특히 소득세에서 관심을 두는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라고 하거든요. 이게 기간을 고려해서 과세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오늘 또 소득 발생할 수도 있고 오늘은 없다고 내일 발생할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이랬으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시말로 바구니에 담아야지. 매일매일이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소득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메고 세무서 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럼 바구니에 담는 쪽은 뭡니까? 그 분량을 찾는데 어느 정도 바구니에 담을 것이냐, 이게 과세 기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 담는 게 뭐다? 소득이거든요. 그 소득이 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기간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소득세 과세 기간이 된다. 물론 여기에 뭐 우리가 과세 기간 중에 거주자가 마음 아프게 이랬다거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빠이빠이 했다거나 출국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과세 기간은 예외적 의미가 있거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날, 출국한 날까지 따지는데 그 외외적인 거 아직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소득세 과세 기간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거.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에 시험에 잘 나오는 의무 성립시 등을 따져갈 때 개념 정의가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 근데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 안 두죠. 왜? 시험 안 나오니까 출제되는 세목이 아니잖아요. 몰라요? 언급해드렸는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안 된다. 딱 명시가 돼 있어. 세금 이름만 가볍게 터치하면 되지. 그에 대한 요건 규정들을 볼 필요 있다? 없어. 궁금하면 따라오셔.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수업 중에는 정리를 안 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교재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참고로 보라고 너무 깊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기한이 있는데, 그러면 신고 기한은 이 과세 기간 예정은 세금을 계산하는 과표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죠. 그럼 이 신고 기한은 이 과세 표준은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이 정한 과세 표준의 신고 기한. 이 과세 표준은 신고하는 기한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과세 표준을 제출하는 기한을 우리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신고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세금이 취득세예요. 물론 양도세도 중요합니다. 근데 취득세도 이 신고기한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면 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신고기한. 그래서 60일 내 신고야 불이익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란 이 과세기간이 이렇게 공부하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확정신고보다 좀 더 시험적으로 더 유용성이 있는 게 애정신고예요. 애정신고 기한도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면 양들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달 내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 같은 신고 기한 등. 그래서 각 세목에 따라서 신고 교재에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걸 종합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적인 의미로 가니까 과세 기간, 신고 기한 이런 거 좀 틀 좀
잡아서 확인하시면 되죠. 이제 다음으로 자 31페이지 납세자가 나오죠. 뭐 납세자 용어는 이미 정리해 드렸는데 납부할 의무를 있는 자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겠다. 핵심은 납세 의무자에 항상 용어로 뒀죠. 자, 다음에 이제 초세 징수가 나오는데 당구장 꽝치고 영어뿐만 아니라 시험적으로도 이 조세 징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체 세금을 공부할 때 가장 또 바탕이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영어적으로 한번 기본 한번 봐보죠. 기본으로 자 세금은 부가징수란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부가하고 징수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영어 정리할 때 프린트를 할 때 지방세 기본법 해드릴 때 이 부가징수 용어 정리했어요. 그럼 부가징수는 재수처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가는 부가, 징수는 부가는 미는 거고 징수는 땡기는 거고 반응 좀 해줘봐요. 저는 부가, 징수. 그래서 부가는 세금을 부담시킨 거, 부가, 징수는 거둬들인 거, 징수.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영어적으로 신고, 납부 정도 정리했는데 이걸 또 같이 매칙 한 번 더 지금 이 교재에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반복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징수에 있어서 부가징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담시키고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가징수 나오면 화살표를 쫙 그려서 확인하는데 두 점을 찍어서 뭐 지난 수업 시간에 그 뵌 얼굴에 제 기억에 한 분만 오늘 처음 뵌 것 같다. 그렇죠? 그래도 다른 분은 다 한 번 뵀어. 지난주에 뵀다 아니면 그 첫 주에 뵀든 간에. 그죠? 반가. 뭐 학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들은 학원 말고 기억을 하거든요.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수업을 받는 사람들, 저도 그러는데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은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 앉은 자리 있잖아요. 거의 특별하면 그 자리 또 앉습니다. 왜냐면 남이 앉으면 기분 나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수강생 많이 할 때 그래서 막 자리 갖고 막 싸움도 많이 해요. 막 정말이 치고받고 그래요. 막 싸움 자리 때문에. 그래서 빨리 오시면 자리 잡아주잖아요. 오늘 강의실 크고 수강하고 많을 때는 왜 좀 쉽게 말해서 합격 반원권이 있거든요. 합격 반원권. 합격하는 길이 될 수 있는 자리 배치도가 있어요. 그 자리는 골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늦게 오시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빨리 오시면 그 자리를 잡아줘. 책도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늦게 오시면 그 책을 치고 또 앉잖아요. 얘는 왜 치웠냐? 먼저 올려놨는데. 학원에 운영한 사람, 관련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매년 힘들었어.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지금은 좀 지나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다 양보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생활할 때 약간 좀 언짢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그런 걸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요. 네, 참다가도 한번 왠지 본인 기분 다른 일도 안 좋고 그런데 좀 건드려. 어떻습니까? 사람이니까 폭발하지 뭐. 그래도 좀 중개할 때 그렇게 폭발하면 거기 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좀 참을성도 필요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왜냐면 자 그 지방세 기본법을 할 때 정리된 내용에 신고, 납부, 보통징수, 가산세, 가상금 그런 지금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교재에.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하고 왜 대단히 제가 당구장 써놨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이런 점 제가 한번 우리 뒤에 양도세 한번 기본 틀을 한번 잡고서 이래서 제가 좀 반복적인 조금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짚어만 주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화살표 나와서 부가징수의 방법 절차하면은 이 틀이 있죠. 힌트 줬으니까. 첫 번째 점은 신고납부. 두 번째 점은 보통징수. 자, 그러면 자, 신고납부 보통징수 사이에 가산세. 자, 오른쪽에 가산금. 표정이 이상하다. 이 설명 처음 온 같은 표정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 인문에 이거 정리 안 돼도 앞으로 99% 아니라 100% 지금 딱 틀을 잡아놔야 돼. 아니 설명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내용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렇습니까? 복잡합니까?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이게 복잡합니까? 그리고도 가산세, 가산금이 혼돈을 싣잖아. 혼돈하면 세하고 금하고 이렇게 합쳐봐.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세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세금. 그러면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 형태를 봐서 틀을 봤을 때 혼돈이 되면 세금. 금세 아니잖아요. 그래요? 세금. 이러면 지금 구분이 더 쉬워진다. 자, 그래서 교재에 가로 1번이 신고납부. 그죠? 자, 넘겨보시면 자, 가로 2번이 보통징수. 그 다음에 자, 7번에 가로 1번이 가산세.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30자 6페이지 가서 가로 2번에 가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공부했잖아요. 본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이걸 정리해 갈 때 제가 언급한 대로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이 틀만 잡으면 거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하나 보면 자, 신고납부부터. 그러면 신고납부의 핵심이 뭐냐면 신고납부 이 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쉬워.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 납부하는 거 어려워요? 신고납부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신고납부의 핵심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거. 이게 신고납부. 그래서 이 신고납부를 굳이 이걸 국세로 이렇게 좀 약간 바꿔보면 국세는 우리가 부가제도가 신고, 좀 말을 좀 더 붙여. 국세라고 해서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한다. 뭐 신고 납세 제도나 징수의 신고 납부나 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지금 제도를 붙여서 좀 시스템화죠. 체계화시켰다는 의미지. 방법은 신고 납부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는 가로치고 국세는 신고 납세. 대단한 구분 같아. 아니요. 또 끝 아니에요. 다음 어떤 거 또 결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끝내면 서운하잖아요. 왜 서운하다? 정리해놔서 여기다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 소득세를 붙여놔야지. 지방세, 국세. 우리 핵심 세금에 신고납부. 자, 그러면 이제 보통징수는 자, 두 가지가 핵심이 있는데 첫째는 고지서 발급이지.
고짓을 발급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한다. 고지서 발급. 그런데 고서 발급인데 핵심이 하나가 더 있지. 핵심이 하나. 고서 발급하려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을 누가 하냐면 세무공무원이다. 그 말이. 뭐 세무공무원 하면은 뭐 세무에 관한 일을 위임받은 공무원만 의미인 게 아니에요. 지자체장도 세무공무원이야. 국세청장도 세무공무원이에요. 관할세무서장도 세무공무원이고.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적으로 세무공무원 하니까 꼭 국업치를 시험 봐가지고 세무지 합격해가지고 이런 사람만 그자는 세무공무원 안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딱 지방세 기본법에 국세 기본법에 세무공무원 딱 영어로 정리는 왜? 왜 또 딴 말 할까 봐서. 여러분 또 제가 그 프린트에 국세 기본법에 대해 세무공무 용어가 나와요. 지방세 기본법에도 세무공무 용어가 나오지.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면서 세무공무는 좀 알아야지. 왜 국업 치르고 시험 봐서 세무자 합격해서 된 사람만 의미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넓게 생각해. 지자체장 세무직 시험 봐요? 시장군수가 시험 봅니까? 합격해야 시장군수 돼요? 반응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용어 정리 안 하면요 처음 들으면 뭐 시험 봐야 합격해 세무직 합격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국세청장 시험 봐야 청장 됩니까? 줄 잘 서면 돼. 안 그래요? 줄 잘 서면 돼. 자, 그래서 지금까 세무공무원. 그래서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자 산출세액을 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통 징수를 비록 국세로 한다면은 이걸 부가과세 제도라는 말도 해요. 부가과세 제도. 근데 이 부가과세 제도인데 이 부에다가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 정 때문에 삽니다. 정 붙여야 돼. 저만 정 때문에 삽니까? 그냥 갈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이놈은 정 때문에 20몇 년 산 정 때문에 도장 못 찍고 있어. 그 정이 없다면 그냥 도장 찍어버리지 그냥. 그래서 이 부에다가 정 붙여다 그 말이에요. 정 붙여라. 이 말 하려고 정리하기 한 거 지금. 정부. 그러면 국가도 정부지만 지방정부도 있잖아. 그러면 자 부가세는 정부 부가과세 제도라도 해요. 정부 부가과세 제도. 그 말은 정부가 누구냐면 세무공무원 과세권자거든. 과세권자가 세금 얼마를 계산하는 게 그게 확정이 되거든. 결정을 할 때. 이걸 부가과세 제도로 해요. 그래 고소를 보내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끝내면은 서운하지. 서운하니까 붙여야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붙여야지. 자, 이런 편하지. 지방세, 재산세,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 부가과세에 대한 조세다 그 말이. 그러면은 다섯 세금 항상 끌고 다녀야 돼. 신고 납부인지 보통 징수인지. 자, 그래서 저는 자 징수 방법 정리를 해봤다. 자 그러면 저는 가산세, 가산금 봐보죠. 자 이 가산세, 가산금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데 개념 자체가 용어가 다릅니다. 또 언급하지만은 이 가산 투자가 똑같잖아, 안 그래요? 가산하는 거 더한 거잖아요. 더한 세금 오니까 더한 세금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럼 자
가산세는 여기 있잖아. 뭐 가산세 하면 항상 문장도 길지만 이 의무 단어만 확인하면 돼. 의무. 자, 그러면은 가산금은 뭘 꼭 확인하면 돼? 가산금은. 가산세는 의무라면 핵심이 가산금은 제가 질문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문장을 두 자로 줄이면 체납. 그렇게 질문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안 했어요? 몇 달 전도 아닌데? 전도 아닌데? 아니 지금 괜찮아요. 이래서 또 한번 생각하는 거고. 시험 다음 달 아니요. 안 그래요? 자, 왜 세법은 뭐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세법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이해 과목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내용도 있지만은요. 암기 과목이 상당히 많이 암기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것들을 암기를 무슨 뭐 형상이라든가 책에 그런 거 없이 암기해 보세요. 그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조금 독특한 거 생각난 게 있으면 제가 앞으로 마찬가지면 뭐 본내용하면서도 마찬가지면 또 암기하기 때문에 암기 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제 나름대로 독특하게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걸 어거지로 막 이걸 지금 기억해가지고 암기 개발하고 시험장 가서 시험에 나오면은 뭐 이런 말 좀 어쩔지 모르지만은 20 자 우리 7회 때 배웠잖아요. 26회 때 그 독특한 암기법을 활용했을 때 많이 있지만은 그냥 답 찾는데 5초도 안 걸린 게 4문제나 나왔어요. 문제 보고 바로 답 찾는 거 거짓말 같죠? 있어 보세요. 그럼 27회 대별 때 그거 똑같이 나오냐? 정답 못하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다른 또 암기했던 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가산금은 체납. 체납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가산금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의무는 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많은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한 세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가산금 끌고 오면 기분 나쁘지.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거든요. 해당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취득세는 가산세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가산세는 취득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가산금은 세금 일종이 아니야. 그래서 해당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는. 이것도 기출지문.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다양한데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만 구분하면 되겠다. 신고 의무 다하지 아니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장 불성실 가산세,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그 불성실 앞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신고 불성실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가 있고 신고한 세보다 적게 신고할 수도 있고 허위계약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가 있잖아.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다 달라. 무신고는 세계 20%고 과소신고는 10%고 부당신고는 40%가 적용이 돼. 이런 걸 기본 과정 정산할 때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 구분해가지고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 40%. 근데 천만다행히 지방세든 국세든 지금은 동일하거든. 예전에는 지방세, 가산세 적용률, 국세가 좀 차이가 많았어.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막 왔다가 혼동된 지금은 일관성이 있어. 편해. 자, 그래서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마음 아프지만 저는 앞으로는 그래 제 암기 기본 틀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전직 대통령 중에 이름에 숫자 들어간 이름 계신 분이 어제 발현했잖아요. 영삼 대통령. 애돌표 하지만 그렇잖아요. 전 대통령.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000분의 3이거든요. 하루에 0.03%. 03. 03만 기억하면 우리 기출문제예요. 05로 시험이 나왔어. 틀렸잖아. 10,000분의 3인데 10,000분의 5라고 나왔어. 틀렸잖아요. 기출문제. 어려워요? 03만 기억하면 되지. 근데 더 마음이 아프지 마. 안 그래요? 반응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암기를 안 해줍니다. 왜? 많이 암기하려는데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요. 머리에 들어도 않지만 머리 기억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톡톡하게 탁탁 지워놓은 그게 반복하다 보면 아 시험 문장 읽어갈 때 시험이 나왔을 때 읽어가면서 그렇지? 뭔가 탁 튀어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게 지금 시험을 볼 때 보면 속으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공부한 보람 있구나. 암기한 보람 있구나. 그런데 시험장 나오면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허탈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점수가 좋든 나쁘든 시험장 나올 때 다 허탈해 합니다. 이유는 그 40문제 풀려고 그 많은 내용들 암기 엄청 해놨는데 나온 문제도 있지만 다 나옵니까? 점수가 좋든 나쁘든 간에 딱 시험 딱 종 딱 올리고 나올 때 있잖아요. 정말 뭐 홀가분 하지만요 허탈합니다. 그 문제 나올 걸 알았다면 그것만 공부를 할 걸.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40문제 뭐 나올 문제만 속히 알았다면 그것만 많이 암기고 그것만 공부했다면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시간 1년간 공부해놨는데 점수나 좋으면 또 다행이지. 점수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면 더 허탈한 거지. 이런다서 사기를 제가 지금 저하연 사기를 지금 충전시키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적으로 하신 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근데 또한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도 있고 또 수정 신고도 있어요. 그럴 때 뭐 감면이 되냐 안 되냐 얼마나 받냐 이런 걸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 그거 짚으면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안 짚은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가산금. 근데 가산금도 나쁘지 아니할 때 이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구분이 필요해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왜 납부 기한 지난 후 한 달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이 다시 적용이 되는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니까 뭐 60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한 달에 1.2가 붙어가는데 근데 중가상금도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고액 체납 금액만 적용이 되지 지방세는 30만 원 안 넣고 국세는 100만 원 안 넘으면 중가상 적용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 정리하는데 지금 영어적 기본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리 좀 해달라. 다음에 이제 면세점 봐보세요. 37페이지.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자, 아니 지금 면세점 지금 용어 정리하면서 왜 갑자기 5세금을 씁니까? 제가 앞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면세점 용어 알아야 되고 면세점 제도 알아야 돼. 규정도 알아야 돼. 그럴 때 정리해 나갈 때 영어도 하겠지만은 이 5세금을 놓고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관심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어. 그래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는 같이 칸을 맞잖아. 예, 성격이 같은 거거든요. 세금을 면해주고 징수는 안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세금 안 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같이 칸을 맞추면 안 돼. 성격이 반대야. 그 반대가 뭐냐면 최저한세가 있어.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라는 게 적용이 돼. 안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금액을 더 내야 돼. 반대다 그 말. 시험에 나오면 꼭 이게 정답이야. 왜 대부분 면세점, 소위 용어들이 비슷하잖아. 그건 안 내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록면허세로 꼭 징수 또 면세금 부과 안 한 줄 알아. 오히려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을 잡을 때 이렇게 구분해 주면 돼. 항상 면세점, 소비는 같이 칸 맞춰놨죠. 항상 소액징수 면제 약간 삐딱이 옆으로 벗어나게 만들어. 서로 상반된다고.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것, 양도세는 이런 자체가 없어. 그래서 봐보세요. 앞으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것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데 그 고액의 기준이 6억, 5억, 80억 원이에요. 무슨 뭐 6천 원, 6만 원도 아니고 6억. 그런데 세금 금액이 몇천 원, 그거 나올 수 있을 거 생각해요. 억이 지금 기준금액인데. 그래서 두 세금 생길 때, 그래서 종부세 처음 시험에 나올 때 끄집어 온 거야. 왜 재산 구분한 거냐? 그러면 재산세는 소득세 면제가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제도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틀 잡아놨으니까 이제 용어적으로 그럼 면세점이 뭐냐?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 주는 건데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 대상서 제외시키는 것은 세금을 면해주기 위해서 대상서 빼버린 것을 면세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일정 미달?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대상서 빼버린 겁니다. 자, 이걸 면세점. 그럼 이제 소액징수 면제는요, 얘는 세액입니다. 세액. 자, 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징수비 절감 등을 위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한다. 제가 꼭 어디든 항상 징수비 절감 등을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종이값이 아깝다 그 말이에요. 종이값 인세가 종이값을 고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값보다 거두는 돈이 더 적으면 아깝잖아, 안 그래요? 이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취지예요. 소액 면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재산세가 적용된 세목이 다른 세금도 있지만 관심 두지 마. 자, 그러면은 이 세액에다가 제가 두 자를 더 붙여드리면 산출세액이 되겠죠? 왜? 세액은 산출세액도 있고 결정세액도 있고 총조세액도 있고 납부세액도 있고 그래. 우리가 세액하면 기본이 산출세액을 잡아야 돼. 그리고 납부세액으로 흘러가니까. 그럴 때 과세표준하고 산출세액의 차이점은 큰 차이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큰 차이점. 고박이 하냐 안 하냐. 고박이가 뭐예요? 세율.
과세표준은 세일 곱하기 전 금액, 세액은 세일 곱한 금액. 왜 이리야? 아니, 세법의 가장 기본 산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꼬르 산출세. 더 그건 지난주에 한 것 같네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프도 나왔고 세율 안 그래요? 자, 그럼 다시 가서 왜 언급하냐면 취득세는 면세점은 과세표준의 의미가 돼. 적용이 소액징수 면제는 산출세액의 의미니까 취득세 면세점은요 필기 안에 지금은 취득세는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50만 원, 지금 현행 50만 원입니다. 이거 정말 논란 많이 했었는데 얼마로 바뀌려다가 전혀 바뀌지도 않았어 지금.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에 보니까 내년 16년 개정안에 또 안 들어있어 이게. 이미 15년 개정안을 이어올지 아니면 새로 없던 걸 했을지. 사실은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왜? 시험 바로 나오니까. 50만 원이 개정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시험 나오니까. 지금 현행 50만 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개정되면 바로 하겠지만은 그랬을 때 취득 가액이요, 가액. 가액은 과표음이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따질 때 50만 원이 가액 과표음이지 세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인데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걸 소액징수 면제. 그것도 2,000원 미만이야. 그래서 이하하고 미만은 똑같죠? 고개의 끄덕이요. 이하는 입고루가 되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미만은 입고루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시험 기출문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50만 원인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고산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야. 그게 정답이야. 50만 원 이하의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는 50만 원 되니까 지금 부과하지 않아. 옳은 지문. 재산세 2,000원 미만이야. 그럼 2,000원인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게 되는 거야. 2,000원 미만일 때 징수 안 하니까. 자, 마찬가지 이 상하고 초가 있죠? 그 구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법 공부할 때 이상, 초가, 미만, 이하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 머리 깨져버립니다. 제가 세법 과정에서는 몇 군데 있거든요. 꼭 구분할 뿐 미만, 이하, 이상, 초급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면세점 이하, 소액세 면제는 미만 이런 건 좀 구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정리. 자, 그래서 문제는 등록면허서는 반대로 그랬죠. 등록면허서는 최저한세는 가장 낮은 한도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등록면허서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 나올 수 있어. 세금 계산 6,000원 미만이 나올 때 안 내는 게 아니라 6,000원 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세액이 계산은 4,500원이 나왔어. 그걸 내는 게 아니라 6,000원 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최저한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세 최저한세도 작년 그전부터 더블로 올라가지고 지금 6,000원을 따지게 됩니다. 자, 이런 면세 등용을 한번 확인해 봤죠. 자, 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이 있죠. 자, 언급했던 비과세 감면은 뭐 영어적으로 좀 생각하지 많이 있는데 딱 하나만 잡아보세요. 비과세냐 감면이냐 그럴 때 차이점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용어도 좀 되는 다르고 그럴 때 차이점은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지 않으니까 안 내면 돼. 쉽게 말하면 신청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감면은
일정 금액 요건에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 그냥 안고 있으면 감면 못 받아. 그래서 감면 신청서가 있어요. 근데 비과세 신청서는 없어. 그냥 안 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우리 시험적으로는 비과세가 중요할까요? 감면이 중요할까요? 비과세지. 감면은 그렇게 안 나올 확률이 별로. 예전에 감면 중요성이 있었는데 그 감면 규정이 본법으로 다른 거 돌아와가지고 별 지금은 안 둬. 딱 하나만 볼 거예요 나중에. 100% 면제되는 거. 농지 대토라든가 자 우리가 자격농지 양도서 그것만 지금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왜? 교환불화받고 혼동하면 안 되니까. 대토하고. 그래서 정리해 드릴 것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 다음에 이제 뭐 특수관계인 나오죠. 특수관계인 하면은 제가 지방세 기본법 할 때도 마지막 영어로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꼭 잡았는데 뭐 하나만 기억해라.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을 본다는 거. 본인과 친족들, 혈족들 다 그게 특수관계인이다 그 말이야. 근데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 본인도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죠. 39페이지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죠.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뭐 시간이 그래도 좀 쉬었다가 이 부분 좀 하도록 하죠. 쉬었다 합시다.